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EXC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UI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새 새롭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MEXC 거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글을 지원해주는 거의 유일한 지금 해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을 제공을 해주시는 대신에 트래블룰에 정식적으로 국내 거래소와는 체결된 게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내 거래소에서 MEXC 거래소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MEXC 거래소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비트겟과 같은 거래소를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해당 거래소에 입금하신 다음에 MEXC 거래소로 입금하는 순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완벽하게 한글 서비스를 또 제공해주고 있고 고객센터도 채팅으로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MXC 같은 경우는 특화된 게 그 에어드랍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EXC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MEXC의 네이티브 토큰이 되는 MX 토큰을 보유할 경우에는 각종 에어드랍 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지금 제로인 상태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보다는 MEXC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를 하시면은 무료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 하단에 보면 MEXC 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밑에 레퍼럴 코드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입을 할 때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할지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안 퍼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했던 이메일로 6자리의 코드가 보내지게 됩니다. MEXC 버리피케이션 코드 요거를 선택하시고 6자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컨펌 하시면은 가입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영어로 나왔는데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한글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모양의 개인 설정, 보안. 가입을 하셨을 때는 입금은 가능한데 구글 OTP 설정을 안 하시면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OTP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글 어센티케이터 요거에 설정을 눌러 주신 다음에 다음 단계 먼저 구글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실행을 해주시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QR코드 스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에다가 갖다 대시면 생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눌러서 넘어가고 자, 이 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핸드폰을 분실해가지고 OTP를 복구해야 될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필요한 키 값이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따로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비번 지금 수령 버튼 누르고 버리피케이션 코드가 나왔습니다. 쳐넣고 생성된 OTP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분증 인증을 하지 않으시면 24시간 출금 한도가 20BTC로 제한이 됩니다. 이 이상으로 입출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 인증을 통해서 출금 한도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본 KYC 인증 버튼 눌러주시고 인증하기. MEXC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승인이 나게 됩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인데 혹시라도 지체되면 이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에 채팅으로 문의하시면은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과 보안 설정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 MEXC 거래소를 사용하려면은 일단은 거래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입금은 불가하기 때문에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MEXC 거래소로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비트 거래소인데 여기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테더를 이제 MEXC 거래소로 보낼 건데 위드드로우는 출금입니다. 그래서 출금 버튼 위드드로우를 눌러주시고 먼저 출금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월렛 어드레스에 add를 누르신 다음에 우측에 add 버튼 누르시고 제가 테더를 보낼 거니까 USDT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MEXC 거래소로 와서 자산에 자산 계정 입금, 자 테더를 선택을 하고 사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되는데 TRC20이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TRC20 하고 이 밑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본인의 TRC20 네트워크의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낼 거니까 요게 버튼 복사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바이비트로 와서 이 주소를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자 체인 타입에 아까 전에 TRC20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체인을 동일한 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본인이 등록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펌. 자, 여기서 등록할 때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또 이메일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OTP 설정 바이비트에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서밋.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지금 주소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위드드로우 출금, 그 다음에 테더, 그 다음에 제가 MEXC 리온리온으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눌러가지고 클릭하고 보낼 양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서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0테더만 보내보겠습니다. 서밋, 컨펌, 이메일 인증번호, OTP 입력하고 컨펌. 이제 보면은 자산 계정을 눌러보면은 여기 50 USD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테더 50테더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출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자, 테더를 보낼 거니까 출금 주소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바이비트에 테더를 보낼 거니까 여기 디파짓, 테더의 디파짓을 눌러주시고 바이비트에서 자, 테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TRC로 보낼 거니까 TRC20을 눌러주시고 주소를 카피하신 다음에 MEXC로 다시 와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TRC20인 거 확인하고 10테더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제출. 자, 지금 수령. 가입했던 이메일로 버리피케이션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6자리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고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출금 기록이 뜨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출금 취소가 있는데 몇 분간은 취소가 가능한데 전송이 완료되면은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출금 그 기록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입금 기록과 출금 기록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출금을 할 때 MEXC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출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메일로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자, 받는 주소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로 가가지고 자, 마지막 4자리가 이거니까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서밋.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리 대기 중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출금까지 알아봤으면은 다음은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SDT M이 있고 코인 M이 있는데 자, 먼저 USDT M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이제 BTC USDT 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여기 보면은 또 코인 M이 있죠. 코인 M은 뭐냐면은 내가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테더로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테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산에 선물 계정으로 테더를 가져와야지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체를 눌러주시고 현물 계정에서 무기한 선물 계정으로 아까 전에 나머지 40테더를 모두 이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잔액이 40테더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를 하면 되는데, 먼저 펀딩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그 펀딩 비율이 0.0034로 돼 있고 마이너스 펀딩비로 돼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물인 비트코인과 선물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일 때는 선물이 현물보다 싼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본질은 원래 현물에 있고 파생된 상품이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의 가격을 무조건 추종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선물은. 그래서 이 펀딩비가 있는 이유는 매도 포지션에 너무 몰려서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8시간마다 수수료를 내게끔 함으로써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수료가 8시간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의 가치가 $10,000 이하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10,00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적은 비율이지만 지속적으로 8시간마다 펀딩비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MEXC 거래소 같은 경우는 8시, 그 다음에 16시, 24시 이렇게 3번 펀딩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펀딩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개념 설명드릴게, 이쪽에 버튼을 눌러보면 자, 교차와 격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EXC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0배까지 레버리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교차와 격리 차이는 뭐냐면은, 교차는 여기 있는 지갑 잔액, 내가 선물 계정에 들고 있는 이 잔액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내 포지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선물 계정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교차보다는 격리 모드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격리는 뭐냐? 레버리지를 격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물 포지션을 보유를 할 때 아까 교차 같은 경우는 이 지갑 잔액에 있는 돈을 모두 잃을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격리 같은 경우는 이 지갑 잔액이 아니라 설정되어 있는 유지 증거금까지만 잃고서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주문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문을 하실 때 여기에 지정가가 있고 이제 시장가가 있죠. 그래서 지정가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내가 $17,000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7,000를 입력하신 다음에 거래 수량을 입력하면 되는데, 거래 수량에는 이 테더를 놓고 거래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달러 단위로 거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17,000에 1000테더, 그러니까 한 120만원, 13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래서 롱 오픈을 하게 되면 확인, $17,000에 매수 포지션을 $1,000를 매수를 하겠다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급하게 내가 사야 된다, 지금 현재 가격에 무조건 바로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가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1000테더 입력한 다음에 오픈 롱을 누르면은 시장가로 바로 체결이 돼서 지금 포지션을 내가 보유한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 현황에 보면은 포지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즉시 청산 있죠. 즉시 청산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포지션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가 수수료랑 시장가 수수료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지정가 수수료랑 시장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지금 MEXC 같은 경우는 모든 선물 거래 페어에 대한 제로 메이커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수수료가 없다. 시장가는 0.04%인데 저희 레퍼럴 코드로 가입하실 경우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0.036%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면 여기 트리거, 지정가, 그 다음에 뭐 시장가, 추적 손절매, 포스트 온리 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지정가는
이거는 조건부 주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정 가격을 지정을 해놓고 해당 가격에 도달이 되면 주문이 되는 예약 주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7,265라는 가격이 도달을 했을 때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보다 비싼 17,200달러에다가 제가 주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100달러를 오픈 롱을 하게 되면은 자, 시장가로 바로 체결이 돼 버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주문을 넣었으니까 현재 가격에 바로 체결이 된다는 거.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의도가 아니라 이 가격에 도달되면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트리거 지정가를 활용을 해서 트리거 가격, 발동 가격을 17,265에 놓고 주문 가격을 예를 들어서 17,265에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발동가가 걸리게 되고 나는 이 밑에까지 가격이 내렸을 때 주문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트리거 가격을 17,265에 놓고 주문 가격을 17,230에 놓고 주문 수량을 입력을 해주면 지금 현재 그 차트상에는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 주문에 트리거 주문에 가보면은 이렇게 미체결 주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뭐 조정받았을 때 주문하는 게 아니고 17,265에 바로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트리거 시장가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수량만 입력을 하시면은 17,265 가격에 도달됐을 때 시장가로 바로 매수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보통 돌파 매매를 시도하고자 할 때 이런 주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적 손절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문이 체결이 된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되돌림이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되돌림의 범위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로 뒀다. 고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3%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되돌림이 3%폭 저점 대비해서 3% 폭까지 되돌림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따라간다. 저점 대비해서 3% 이상 되돌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익절 주문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쓰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율도 있고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테더를 넣으면은 그냥 절대적인 수치에서 고점 대비해서 200테더가 떨어지면 익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온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7,000달러에 내가 100달러 이렇게 주문을 넣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주문 가격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이 근처에다 놓고 싶었는데 실수로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현재가에 부딪혀갖고 즉시 체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포스트 온리를 하고서 내가 만약에 주문을 이렇게 넣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시장가로 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문이 취소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움직이다가 이제 체결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내가 의도치 않게 가격이 급한 이런 스파크를 만들거나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이 가격에다가 지정가를 걸어놔도 물량의 수급 문제 때문에 시장가로 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슬리피지라는 것이 발생이 돼서 내 의도와는 달리 이런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가가 만약에 체결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취소하는 게 포스트 온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직 지정가 주문만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진입에는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주문, 추적선절매, 포스트 온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청산에는 이제 손절이 있고 익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익절을 할 때는 매수 포지션일 때는 이 포지션 청산으로 이제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가격보다 비싼 데다 매수 포지션이니까 비싼 데다가 걸어야지 익절이 되겠죠. 그래서 17,500에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9, 내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으니까 매도 주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롱 포지션 청산 주문을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서 여기까지 도달이 되면 익절 주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손절은 요 밑에 보면은 TP, S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에 나는 17,000달러가 되면 손절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손절가를 설정할 수가 있고, 내가 17,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이 마이너스 9.9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손절이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자, TP가 있죠. 또 Take Profit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절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0달러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18,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48달러가 수익이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TP 목표가가 설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 포지션 청산을 해놓고 하는 주문과 이 주문의 차이는 뭐냐? 뭐 어차피 둘 다 그 익절 주문을 하는 주문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이 TP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이거는 시장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슬리피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포지션 청산에다가 주문을 해서 지정가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션 현황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포지션을 바로 시장가로 1,000달러를 레버리지를 써서 교차 모드로 100배. 교차 격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은, 먼저 포지션 오픈해서 이 교차를 100배를 놓고 1,000테더를 주문을 시장가로 이렇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포지션 현황창에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가치와 1,000달러 정도의 가치, 그 다음에 진입 가격, 그 다음에 예상되는 청산 가격, 그 다음에 마진이 있고, 이 마진이 뭐냐면은 유지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0달러 가치의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이 0.59 테더이다. 왜냐면은 제가 교차로 100배를 했기 때문에 10 테더 곱하기 100은 이제 1,000테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버리지에 비례해서 유지 증거금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 잔고에 10테더만큼의 돈이 없다면 이 주문을 레버리지 100배로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측에는 미실현 손익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수익금이 되는 거고, 이 퍼센테이지는 이 마진 대비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달러 대비해서 0.04 테더가 보면은 3%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버리지를, 자, 지금 현재 레버리지 100배를 써서 유지 증거금이 10테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버리지 10배로 10분의 1로 줄여보면은, 자, 변경우를 보면은 마진이, 유지 증거금이 방금 전에는 10테더 정도였는데 10분의 1로 레버리지를 줄이면은 유지 증거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예상 청산 가격이 0이죠. 그러니까 청산이 될 수 없는 포지션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교차라는 기능에서는 담보가 이 지갑 잔액이기 때문에 지갑 잔액이 현재 49,997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0테더의 주문을 넣었을 때는 청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의 나의 포지션의 가치를, 지금이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의 2배인 10만 달러 가치를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2배를 써서 10만 달러를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는 청산 가격이 생기죠.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돈은 5만 달러밖에 없는데 포지션을 10만 달러를 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2배 많이 주문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약에 50% 하락했을 때는 현재 내가 주문한 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고, 이게 빵원이 될 때까지 포지션 유지되는 거니까 빵원이 됐을 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8,666달러가 되는 겁니다. 교차는 담보가 지갑에 있는 잔액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격리 모드로 한번 레버리지 100배를 써서, 자 마찬가지로 10만 달러를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자 오픈 롱을 했을 때 지금 강제 청산 가격이 17,054달러. 자 여기까지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가 잃는 돈은 여기에 있는 돈을 다 잃는 게 아니라 이 마진, 여기에 있는 마진만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59 테더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것은 유지 증거금이기 때문에 유지 증거금만큼만 잃는 게 격리 모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리 모드에서는 특이하게 이 유지 증거금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1059라는 유지 증거금, 즉 담보금을 이렇게 걸었을 때 예상되는 청산 가격이 17,054달러인데, 자 아까 전에는 1000테더에 17,054였는데 1000테더를 내가 증거금을 추가를 시켰더니 16,882 예상 청산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되는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6,882까지 도달을 하면 유지 증거금인 2,059 테더를 잃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매 외에도 MEXC 거래소에서 각종 스테이킹이나 아니면은 에어드랍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MEXC로 돌아가신 다음에 파이낸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런치패드라는 게 있고, 이 런치패드는 뭐냐면은 MX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새로 상장하게 되는 토큰에 청약을 넣어서 MX 토큰을 청약한 만큼 신규 상장되는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X 토큰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에어드랍 기회가 만들어지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처음에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M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MEXC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은 티켓을 나눠줍니다. 그 추첨을 하는데, 이 BTC M데이는 총 보상 풀이 2.33 BTC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티켓을 나눠주고, 당첨 티켓당 금액이 1000으로 2.33을 나누면은 0.00233 BT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화로 바꿔보면은 40달러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되는 티켓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받게 되는 기준이 10,000달러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준별로 해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티켓을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추첨을 발표를 해가지고 내가 티켓 받았다고 무조건 추첨이 되는 건 아니고 추첨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MX 디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테이킹,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품들이 있는데, 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치 상품에다가 넣어두면은 스테이킹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연간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1.25%, 그 다음에 테더 같은 경우는 0.95%, 이런 스테이킹 이자를 준다. 그래서 코인이 놀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스테이킹 보상풀에 넣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피 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물 거래 여기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마스터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트레이더들의 실적을 보시고 트레이더들을 이제 고르면 되는데,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MEXC 자체가 이 카피 트레이딩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좀 신뢰가 가는 트레이더를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 3가지 정도 팁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입주 기간이 오래된 트레이더를 찾는 게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배율 트레이더보다는 저배율 트레이딩을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승률이 높은 그런 트레이더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큰 레버리지로 수익금이 높을지언정 불안전하게 계속 수익과 손실이 큰, 손익의 변동성이 큰 그런 트레이더들은 가급적이면은 배제하시고 찾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MXC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카피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게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트레이더를 찾아서 이제 구독을 하면 좋은데, 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드로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과 손실을 바로바로 일 단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록에 보면은 이 카피 트레이딩으로 마스터가 수익을 냈던 트레이딩의 결과를 모두 볼 수가 있는데,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큰 손실도 없이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승률도 나쁘지가 않고 팔로워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수익금이 크지 않지만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 사람을 구독하는 방법은 여기 팔로워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자기가 그 카피 트레이딩에 사용할 금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피 트레이딩 모드를 보면은 고정 금액이 있는데, 이 트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100테더를 주문을 했다면 그 100테더를 똑같이 자기는 한번 주문할 때 100테더로 넣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100이라 입력하면은 이 사람이 뭐 10테더를 주문을 하든 50테더를 주문을 하든 주문을 할 때 100테더만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배율이 있는데, 이 사람의 1배로 하면은 이 사람이 진입한 포지션의 1배 포지션으로 동일하게 수량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0.1%로 넣으면은 이 사람이 주문 넣은 배율의 0.1%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배율 트레이딩이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0.1배로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테스팅을 하고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 누르고 제출을 누르면,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람 거를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팔로우 취소 요걸 누르시면은 바로 그 즉시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